자, 함수 파트 갈게요. 자, 일단 여기 오른쪽에 용어가 엄청 많죠. 뭐 대응, 함수, 정의어, 공역 뭐 이런 거 있죠. 이 용어를 먼저 익혀줘야 돼요. 처음에 용어를 익혀줘야 되는데, 자, 함수가 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일단 대응이라고 돼 있죠. 대응 뭐라고 써 있어요?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소가 있는 거야, 둘 다. 원소가 있는 두 집합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어? x의 원소에 y의 원소를 짝지어 주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다시 뭐라고요? x의 원소에 y의 원소를 짝지어 준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함수의, 그러니까 집합을 우리가 원래 어떻게 그렸어요? 집합을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그렸었잖아요. 그치? 맞아요? 뭐 1 있고 2 있고 3 있으면 이제 이렇게 그렸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x, y의 관계를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좀 좁게 나타낸 거야, 그냥. 그래서 이게 그냥 집합이에요. 집합. 이게 집합이고 이것도 집합이야. 그래서 집합이 있고 집합이 있는데 요거를 조금 얄쌍하게 그려가지고 요렇게 이제 그려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원소가 1 있고 뭐 2가 있는데 여기 y라는 원소에 3이랑 4가 있어. 요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응이 됐어. 요걸 대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x의 원소, y의 원소를 그냥 화살표 한 거, 요거 그냥 이어준 거, 요게 대응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요게 다고요. 그래서 x에서 y로 갔다. 요게 대응입니다. 그래서 대응은 여기는 이제 용어고 여기는 이제 기호라고 보시면 돼요. 대응의 기호,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함수 돼 있죠. 자, 함수를 배울 건데 이 친구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f라고 해서 땡땡 이렇게 쓸 거예요. 이 f가 이제 함수입니다. f가 함수인데요. 그래서 이 함수를 내가 f라고 만약에 지정을 했어. f라고 지정을 하면 우리는 이게 집합 x에서 집합 y로 대응이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함수 f가 집합 x에서 집합 y로 어떻게 가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함수가 이제 이렇게 있다면 두 집합 x, y에 대해서 x의 모든 원소, 자, x의 원소가 몇 개 있어요, 지금? 2개 있죠. 1, 2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 원소의 모두 y의 원소가 하나씩만 대응이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하나씩만 대응이 된 요런 게 함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이거는 지금 느낌이 어때? x의 원소 1이었어. y가 2 됐어. x가 2였어. y가 3이 됐어. 4가 됐어. x가 3이었어. y가 6이 됐어. 이거 무슨 함수일까요? 그냥 2배 한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이 f의 의미는 너 여기 있는 원소 2배 해라. 요게 함수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섭이가 있다. 그럼 여기에 지섭이가 있으면 여기가 만약에 정명고다. 그러면 다니는 고등학교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뭐 민승이가 있다. 뭐 상일고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대응되는 관계 요 상황을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되는데 이게 제가 요즘 보면 x의 원소가 y의 원소가 하나씩만 대응이잖아. 여기 하나씩만의 별표 쳐주시고요. 그러니까 y의 원소가 하나씩만 대응이 된다. 하나씩만 별표. 요거를 이제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하나씩만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자, 그 다음에 x가 지금 뭐라고 돼 있니? 이게 앞으로 정의역이야. 그래서 왼쪽에 있는 요 집합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정의역이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녀석이 정의역이다. 네. 그래서 이게 정의역이고 그 다음에 공역은 뭐가 된다? 오른쪽에 있는 게 공역이야. 오케이? 그래서 왼쪽 집합 x가 정의역, 오른쪽이 공역.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함수값이라고 되어 있죠? 함수값 뭐라고 되어 있어? 함수값은 함수 f x가 y로 갈 때 정의역 x 원소 x에 대해서 y가 대응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보면 x가 y에 대응을 해요. x가 y에 대응을 해요. 이게 지금 대응한 거죠. 요 대응한 녀석을 이제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면, 자, x가 y에 대응을 했잖아요. 저희 지금 조금 안 보이는데 여기다 볼게요. 여기 지금 x가 y에 대응을 했잖아요. 이게 뭐에 의해서 간 거야? f에 의해서 간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잘 봐요. 지금 요걸 잘 봐야 되는데 x가 f에서 y로 갔잖아요. 그래서 f에서 x가 y로 갔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다시 뭐라고요? f에 의해 x가 y로 갔다. f에 의해 x가 y로 갔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따라왔어요?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다시 뭐라고요? fx가 x에 의해 y로 갔다 해서 이 친구가 지금 요 대응할 때 요 상황이 지금
f에 의해서 x가 y로 갔다. 이렇게 하나 적어주시고, 이 대응할 때 옆에, 뭐 옆에나 바로 밑에 칸이 있는데 적어주시고, 그게 이제 무슨 의미를 갖냐면 결국 그게 그러면 자리를 바꾸면 y는 fx 되는 거 보여요? y는 fx가 돼요. 그래서 기호로 이제 y는 fx라고 나타날 건데, 이때 이 fx 있죠? 이 fx 값을 함수값이라 합니다. 오케이? 뭐라고 한다고? 이 fx 값 자체를 함수값이라 한다. 따라왔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녀석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fx 값 자체를 함수값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1이 연결돼서 몇이 연결됐어요? 여기 2가 연결됐죠? 맞아요?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f에 의해서 1이 어디로 갔어요? 2로 갔죠?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됐어요? 괜찮아? 그래서 함수값은 f, 1에 의해서, 1이 f에 의해서 뭐로 간다? 2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f에 의해서 2는 어디로 갔어요, 지금? 4로 갔죠? 여기 되는 거야. 그래서 f3은 그러면 f3은 f에 의해서 6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 오른쪽 값들이 함수값인 거야. 그러니까 요게 함수값인 거야. 그러니까 요 녀석들이 함수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서 함수값은 2. 괜찮아? x가,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x는 1일 때 함수값이 뭐다? 2다라고 읽어요. 오케이? 요렇게 되고요.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없죠? 괜찮아요? 그래서 x는 1일 때 함수값이 2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이거 체크해 주세요. 요거 하나 체크를 해주시고, 그냥 함수값 옆에나 여기 위에 여기 빈대 있잖아요. 여기 빈대다가 요 예시 써놓고 요렇게 써주세요. 요 예시도 써놓고 이렇게 써줘. 그래서 이 친구 이 2를 이제 함수값이라 한다. f를 함수값이라 하는 거야. f도 함수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fx 값 자체가 함수값이다. fx가 함수값이다. 됐나요? 얘들아, 그러면 썼어요? 얘들아, 그러면 요거 있죠? 요거 조금 조심. 일단 함수값은 그러면 x값이야, y값이야? 얘는 y값이죠. 맞아요? 그래서 함수값은 무조건 y값입니다. 그래서 체크한 거고요. 함수값은 앞으로 y값이라고 생각해주고, 그리고 요 기호 있죠? 그러니까 이 fx 값 자체는 함수값인데, 요거는 함수 자체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f가 x에서 y로 간다. 이거 자체는 함수를 뜻합니다. 요건 조금 조심해야 돼. 이건 함수고 이게 함수값이에요. fx 값만 함수값이고 y는 fx라 자체는 함수라고 생각해야 돼. 조금 구분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요 자체가 함수. 뭐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렇게 써도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함수 옆에다가 이렇게 돼 있죠? 요거 괄호치고 y는 fx도 하나 써주세요. 그러니까 함수의 표현에 y는 fx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훨씬 잘 나오는 거고, y는 fx가. 함수가 y는 fx다 또 같이 써주세요. y는 fx. 여기까지 됐나요? y는 fx. 자, 그 다음에 내려갈게요. 자, 그 다음에 치역이라고 돼 있죠? 자, 치역은 뭐냐면, 치역의 정의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정의 중요시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치역의 정의가 뭐라고 돼 있어요? 함수값 전체의 집합이에요. 길지 않죠? 함수값 전체의 집합. 그러면 여기서 함수값 전체 뭐가 있어요? 2, 4, 6이 다 함수값이 되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치역은 2, 4, 6이 되는 거야. 따라왔어요? 여기서는 치역이 2, 4, 6이 되는 거야. 따라왔어요? 그래서 요게 함수값 전체의 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제가 예시를 들어서 나타내 줄 건데, 자,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세 가지를 배웠는데, 그 역을 세 가지를 보였는데, 무슨 영역을? 정역 배웠고, 공역 배웠고, 치역 배웠어요. 정역은 뭐라고 돼 있었어요? x의 집합 자체가 정역이에요. 오케이? 이게 정역이고, 공역은 뭐예요? 이 y 집합이에요. 따라왔어요?
근데 치역이 뭐냐 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함수가 요렇게 돼 있을 수 있어요. 화살표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칩시다. 따라서요? 그러면 요 함수는 정의역이 뭐냐 물어보면 정의역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요 밑에 자리 살짝 있나요? 살짝 있구나. 네. 그래서 얘 정의역은 뭐 옆이든 뭐 아래든 써주세요. 뭐 요 위에가 더 자리가 많나? 네. 얘는 정의역이 뭐가 되는 거야? 1, 2, 3 해서 이렇게 집합 표현으로 써야 돼. 그러니까 얘 정의역은 이건 거야. 그래서 여기다도 동그라미 치고 이제 정의역이라 써주세요. 이게 정의역이야. 그래서 이렇게 쓴다. 얘 정의역이 이제 얘가 되는 거고요. 네, 정의역 할 때 이렇게 써줍시다. x는 이렇게 써줍시다. 네. 그 다음에 공역 쓸게요. 자, 그 다음에 공역은 이 오른쪽 y 전체를 다 공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집합 y 전체를 다 공역이라고 한다. y는 여기서는 a, b, c요. 근데 여기서 이제 치역을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공역이에요. 공역이라고 써주시고 치역을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데 치역이 뭐라고 그랬어요? 함수값 전체 집합이죠. 자, 그러면 여기 함수값 F1은 함수값이 어떻게 돼요? F1은? 얘 입장에서 준혁 뭐예요? A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쵸? F2는 뭐예요? B가 되는 거 보여요? 괜찮아요? F2가 B죠. F3이 몇이에요? A가 되는 거 보이죠? 그럼 함수값 전체 집합은 뭐야? A랑 B밖에 없죠. 따라서 A랑 B밖에 없으니까 얘는 치역을 뭐라고 써야 돼요? 함수값 전체의 집합. 즉 그냥 A랑 B만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정의역이 얘고 공역이 얘고 치역이 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고 여기서는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 해서 동그라미 요 안쪽에다 해서 요 부분이 뭐가 된다? 치역이 된다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해줘야 돼. 공역과 치역은 저렇게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구분되고 있나요? 다시 합시다. 정의역이 어디야? 이 왼쪽 전부. x. 그 다음에 공역이 오른쪽 전부 y 집합. 그 다음에 치역이 어떻게 돼요? 이 함수값. 그러니까 화살표로 도착하는 부분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요게 치역이다. 요게 함수값 전체 집합. 그래서 함수값 전체 집합이라고 치역은 뭐가 된다? 이제 식은 이렇게 쓰는데 조금 어렵긴 하죠. 요게 이제 여기 지금 괄호가 잘못 들어갔는데 요것만 빼주시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fx, 라지 fx다. 원소가. 근데 뭐에? 정역의 원소가 들어갔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정역의 원소 x가 있다 이렇게 있다 치면 요 f에 의해서 여기 y가 이제 y가 됐잖아요. 근데 얘는 뭐랑 같냐면 어차피 fx랑 똑같아요. 왜냐면 내가 fx를 뭐라고 하기로 했어요? x가 f에서 뭐로 갔다? y로 갔다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y가 fx랑 어차피 똑같은 거야. 그래서 y는 이제 fx랑 똑같은 거고 이거를 이제 함수값이라 하는 거야. 따라서요? 그래서 저 명칭을 왜 이렇게 한 거냐면 라지 x의 원소 x에 대해 그 fx 값을 함수값이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해서 함수값 전체를 다 넣어서 이제 1 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1 넣어보면 여기서는 1 넣어보면 a죠. 맞아요? 그래서 F1 해서 요게 a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2 넣어보면 뭐가 돼요? F2 하면 b죠. 그럼 여기는 이제 b가 나오는 거고 F3 하면 a가 나온 거죠. a가 돼요. 그러니까 이 함수값 전체 집합은 a, b, a. 그래서 중복된 원소 제거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요것도 적어주세요. 자, 함수값, 이 치역 옆에다 적으세요. 치역 옆에다가, 네, 요거 적어주세요, 요거. 요게 함수값이다. 뭐 요거는 안 적어도 상관없을 것 같고. 네, 이렇게. y랑 fx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구분합시다. 얘들아, 그럼 이거는 함수가 맞아요, 틀려를 이제 물어볼 거예요. 얘들아, 함수의 정의 다시 한번 뭐라고 그랬어요? 함수의 정의? 함수의 정의 뭐라고 돼 있니? 함수? 두 집합 x, y에 대해서 x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y의 원소가 뭐만 대응? 하나씩만 대응한다 돼 있죠. 맨 위에 두 번째에서. 맞아? 하나씩만 대응한다. 얘들아, 봐봐요. x의 모든 원소가 y에 하나씩만 대응하냐? 하나씩만 대응하냐 물어봤을 때 하나씩만 대응해요, 안 해요? x의 모든 원소가 하죠. 맞아요? x의 모든 원소가 y에 하나씩만 대응하냐. 요게 말이 조금 어려우면 그 모든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여러분들 그 x의 모든 원소에 돼 있는 거 있죠. x의 모든 원소. 그러니까 여기 지금 x의 모든 원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각이라고 해주세요.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각이라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x의 각 원소에 y 원소가 하나씩만 대응한다. 이렇게 해주세요.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네, x의 각 원소에 대해 y의 원소가 하나씩만 대응한다. 그래서 어쨌든 네,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x의 각 원소에 대해서 y가 하나씩만 대응해야 하네요. 그러니까 x 입장에서 봐야 돼. x 입장에서 하나씩만 대응해야 해. 하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 가능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게 지금 안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끝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친구 비어요, 안 비어요? 비죠. 그럼 요거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얘도 안 돼요. x가 하나씩만이 아니라 두 개씩 대응하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x가 뻗어나가는 게 두 개거나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 안 되고 얘도 안 돼요.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고요. 얘도 함수가 아니에요. 얘만 함수예요. 그래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구분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대응 안 되는 것도 안 되고 두 개 이상 되는 것도 안 되고 무조건 하나씩만 y에 하나씩 대응해야 된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여기 약간 주의점 있는데 요거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함수의 정의역이나 공역이 안 주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문제에서 공역이나 정의역 같은 게 안 주어질 수도 있어. 그러면 그냥 정의역은 정의되는 실수 x값 그냥 전체 집합, 웬만하면 그냥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공역도 마찬가지로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전부 다 정의가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함수가 y는 뭐 2x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 대입하면 뭐가 돼요? 1 대입하면 2가 되잖아. 그치? 그러면 1 넣었을 때 2가 된다. 이런 걸 표현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2 넣었으면 뭐가 돼요? 4가 되죠. 맞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쭉 이었을 때 내가 x를 막 무한대로 넣었어요. 막 다 넣었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x는 전부 다 정의가 된 겁니다. 얘는 x는 전부 다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된 거고, y도 마찬가지로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치역은 공역 안에 어떻게 돼 있어요? 무조건 치역의 모든 원소가 공역에 안에 있겠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된다?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 된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서로 같은 함수 정의. 자, 제가 이 함수를 계속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거 그 서로 같은 함수를 좀 너무 쉽게 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계속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서로 같은 함수는 되게 쉬워요. 뭐냐면 그냥 두 함수가 같으면 돼. F랑 G랑 같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F라는 함수가 1, 2 있고 얘가 A, B 있는데 요런 함수면 G도 어떠면 돼요? G도 1, 2, A, B 이러면 돼요. 이거 문제 없어.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함수야. 그냥 어렵지 않죠? 그냥 똑같은 요거 이렇게 돼 있으면 똑같은 함수예요. 똑같은 함수. 그래서 서로 같은 함수는 뭐가 된다? 주 함수에 대해서 정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fx랑 gx랑 같으면 된다.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요게 이제 서로 같은 함수예요. 근데 제가 중요시하는 거 뭐냐면 정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한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를 생각을 못해서 틀린 경우가 많거든요. 오케이? 요 이따가 얘기를 할 거지만 서로 같은 함수는 어떻게 된다? 정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똑같아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모든 x, y에 대해서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로 꼭 생각을 해줘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3 하나 더 있어서 이런 거 있어도 이제 같은 함수가 아니란 뜻이에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인데요. 일단 함수의 그래프 자체를 어떻게 그리는지 자체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만약에 어떤 함수가 y는 fx 이렇게 있었어요. 그 fx라는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만약에 y는 뭐 2x가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얘는 1을 넣으면 2가 되잖아요. 그쵸? 뭐 2를 넣으면 4가 되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전부 이어서 이 친구를 이제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데 얘가 어떻게 된 녀석이라 생각해야 되냐면 자, 잘 봐요. 이 y는 fx 있죠. 지금 y랑 fx는 그럼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잘 들어요. 이 함수의 그래프에서 이 함수라는 녀석은 y는 fx라고 쓸 수도 있고요. 오케이? 그리고 뭐 y는 예를 들어서 저렇게 뭐 2x 돼 있잖아. 그럼 2x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fx는 2x 이렇게 써도 돼요. 이건 그냥 예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표현 중 뭘 써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y는 fx, 그러니까 이 함수를 y는 fx라 써도 되고 y는 2x라 써도 되고 y는 2x라 써도 되고 fx는 2x라 써도 문제 없어요. 만약에 필기를 하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필기하세요. 여기다가 하지 말고. 네, 이해됐어요? 뭔 소린지? 오케이? 그래서 이 함수를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너네가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함수는 저렇게 표현할 수 있다 정도. 근데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거에 대해서 아까 함수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정역의 각 원소에 대해서 x의 각 원소에 대해서 y의 어떤 원소가 어떻게 된다? 하나씩만 대응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x의 원소 뭐 1에 대해서 하나 대응하고 y 뭐 2에 대해서도 하나 대응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면 내가 x 값을 넣었을 때 x 값을 대입했어요. 뭐 a라고 대입을 했어. 그러면 그거는 y가 딱 하나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x를 넣었을 때 뭐 a를 넣었을 때 y 값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죠. 따라서요? y가 2개 나오죠. 이 상황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x가 여기가 1일 때 y가 2개 나오는 거야. a, b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는 함수가 아니야. 따라서 요건 함수가 아니야. 그러면 세로선 그어서 2개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맞아요? 세로선 그어서 2개를 만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다 그었어요. 여기다 그었어. x는 마이너스를 넣었어. 근데 마이너스를 넣었는데 얘는 만나는 게 없어요. 만약에. 그러면 지금 만나는 거 없죠? 괜찮아요? 그럼 이것도 함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2개 만나거나 안 만나는 게 있으면 안 돼. 그러면 x 입장에서 몇 개만 만나야 된다고 지금?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만 만나야 된다고. 하나만. 이런 식으로. x 입장에서 하나만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는 무조건 x는 a에 대해서 하나만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세로선을 그었을 때 몇 개 만나야 돼? 무조건 하나 만나야 돼. 따라왔어요? 따라서 세로선 그어서 오직 한 개 만나면 이거 체크 꼭 해주세요.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인 걸 찾아라면 세로선 그어서 하나만 만나면 돼요.
근데 0개 만나거나 2개 만나거나, 그러니까 안 만나거나 2개 만나거나 이런 게 안 돼요. 따라왔어요? 무한개 만나도 안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 이거 세로선이라 돼 있죠. 세로선이 여러분들 x는 2에 y는 2야 지금? x는 2죠. 왜? 내가 만약에 여기가 x가 1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x는 1인 거죠. 맞아? 이건 이제 앞으로 강조할 거예요. 세로선이 뭐다? x는 2야. 그래서 x는 요 a에 대해서 요거 하나 만난다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무슨 꼴? 세로선 꼴인데 그거는 x는이 돼 있어야 세로선인 겁니다. 무조건. 괜찮아요? 그래서 x는 뭐다? 세로선이다. 요것도 꼭 익혀주세요. x는이라고 돼 있으면 무조건 세로선입니다. x는 시작합니다. 따라왔죠? 그렇게 해서 한 점만 만나야 돼요. 오직 저렇게 한 점만 만나야 됩니다. 자, 이거 가지고 문제 좀 풀어볼게요. 네, 여러분들 필수예제 1번 보시고요. 다음 중 이제 함수인 것을 고르래요. 일단 함수 뭐라 그랬어요? x의 각 원소에 y가 하나씩만 대응하는 거랬어. 오케이? x의 y가 하나씩만 대응하나 확인을 해봅시다. 자, 이 친구 지금 0, 1, 2 있죠? 맞아? 여기 0, 1, 2, 3, 4 있죠? 괜찮아? 요때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리니까 저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그냥 씁니다. 그러니까 0, 1, 2 이렇게 해놓고, 너무 짧다. 0, 1, 2 해놓고, 그 다음에 y가 0, 1, 2, 3, 4.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네, 조금 길게 해줘야 될 것 같네요. 짧아서.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게 이제 여기 f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f 함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0 넣었을 때 몇이에요? 0 넣었을 때 몇이야? 0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1 넣었을 때 몇이야? 1이겠죠. 2 넣었을 때 2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얘 함수 됩니까? 안 됩니까? 몇 개씩 만나 지금? 한 개씩 대응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함수가.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니은도 갈게요. 니은은 x, 그러니까 x랑 y는 똑같이 계속 그려야 돼. 0, 1, 2, 0, 1, 2, 3, 4는 똑같이 해야 되고. 이때 g. 이게 니은. 그러면 g라는 함수에 대해서 이 친구는 어떻게 된다? x 플러스 3이야. 그러면 0 대입하면 몇이야? 3이죠 지금? 0 대입하면 3. 맞아요? 이 친구.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몇이야? 4가 되죠. 근데 2 대입하면 몇이야? 5죠. 그럼 연결된 거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얘는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따라서 이건 연결이 안 되는 거 있으니까 대응이 안 되는 게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요거는 틀린 거야. 대응이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자, 디귿 봅시다. 디귿은 어떻게 돼요? 똑같이 그려서 가고요. 자, 그럼 이 친구는 2x-1이니까 0 넣어서 몇이야? 마이너스 1이죠. 맞아요? 0 넣어서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이거 애초에 그러면 0 넣어서 마이너스 1이니까 연결되는 거 있어 없어? 없어. 이미 지금 함수가 아닌 거야. 그 다음에 1 넣으면 1인 것 같고요. 2 넣으면 3인 것 같죠. 그쵸? 그렇게 해서 0이 연결되는 게 없기 때문에 틀렸다. 이것도. 대응이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4번 리을. 그래서 0, 1, 2, 0, 1, 2, 3, 4 쓴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어줍니다. 근데 얘는 이제 x제곱이죠? 그러면 0 넣으면 0이고요. 1 넣으면 1이고요. 2 넣으면 4죠? 얘는 연결이 다 되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나씩만 연결이 다 되면 됩니다. x의 각 원소에 y 원소가 하나씩만 되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기억과 리을이고요. 두 번째 2번.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한대요. 이제 함수를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쓰면,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정의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의역이
정의역 x가 시리즈 전체 집합. 이게 무슨 말이냐면 x가 시리즈 전체가 다 되는 거야. 뭐 1, 2, 3 이런 것뿐만 아니라 루트 2, 루트 3, 뭐 2분의 1 이런 거 다 되는 거야. 여기서 연결이 돼서 이 친구 fx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함수값 구하는 거야. f-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f-를 어떻게 구해요? x에다 뭐 넣어야 돼? 그냥 마이너스를 넣으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어디에 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x가 1보다 작으면 여기에 넣으시오.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에 넣으시오. 이거거든요. 어떤 거야? 위에죠. 맞아? 그럼 마이너스를 그냥 위에 넣으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되니까 그냥 1이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 여기다가 넣은 거니까. 그 다음에 f1은 뭐가 돼요? 1 넣으면 2 곱하기 1 마이너스 1이죠? 해서 1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f2는 그러니까 이 1은 지금 1보다 크거나 같은 여기다 넣은 거예요. 밑에다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2는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다 넣으면 2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3이겠죠. 이렇게 해서 다 더하는 거니까 5가 정답이겠죠. 네, 그냥 대입만 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3번. 자, 서로 같은 함수. 제가 아까 좀 강조를 했는데 서로 같은 함수가 정의가 뭐라고 했냐면 fx랑 gx랑 같은데 근데 언제?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다시 한번 씁시다. 서로 같은 함수 정의.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해 뭐라고 한다? fx랑 gx랑 같다. 이렇게 써야만 맞고 이것만 쓰면 저는 틀리다고 할 겁니다.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해 fx랑 gx랑 같다. 이렇게 써야 정확해요. 이거를 개념을 그대로 써먹을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어려워하는 이유는 이게 뭘 하라는 건지가 어려워서 그러는 건데 그래서 개념을 먼저 익히고 있으면 여기서 지금 자 봐봐요. 이거 나와 있죠. 이게 서로 같은 함수의 그 기호였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지 모르겠는데 서로 같은 함수가 나와 있으면 이게 f는 g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호가 뜻하는 게 이건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게 생각이 나야 되고요. 그러면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fx랑 gx랑 같아야 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정의역의 모든 원소는 마이너스 1이랑 2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넣어서도 같고 2 넣어서도 같구나 이거야. 그러니까 뭐야? 그냥 여기서 뜻하는 게 마이너스를 넣어서 같아야 되고 2 넣어서 같아야 된다. 요게 다야. 끝. 요것만 풀면 이제 답이 됩니다. 정의역의 모든 원소 마이너스 1과 2에 대해서 둘이 똑같다. 끝.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는 뭐가 돼요? 이 친구 마이너스 1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를 넣어서 그냥 마이너스 1 더하기 a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냥 뭐 계산할 필요도 없이 그대로 쓰면 돼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를 넣으면 뭐 마일 이렇게 넣으면 1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계산 다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 넣어서 쭉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럼 2 넣으면 뭐야? 2 더하기 a죠, 그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2 넣으면 뭐야? 4, 2b, 3이죠. 그래서 4 더하기 2b 빼기 3. 이렇게 해서 요거는 연립하면 답입니다. 그래서 문자가 2개고 식이 2개이기 때문에 풀린다. 그래서 이 친구는 둘이 빼줄게. 빼주면 위에서 아래 빼면 마이너스 3. 위에서 아래 빼면 마이너스 3. 위에서 아래 빼면 마이너스 3b.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그쵸? 사라져서 b가 0인 것 같고요. 그럼 b가 0이니까 a는 여기다가 0 넣어서 마이너스 2 넘겨서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요 정도. 4번 갈게요. 자, 이제 함수의 그래프인 것을 모두 고르래요. 필수예요. 자, 얘들아, 함수의 그래프 밑줄 치시고요. 얘들아, 함수의 그래프면 어떻게 생각한다? 세로선. 즉, 그러니까 x는 무엇? 세로선. 그어서라고 할게요. 세로선 그어서 몇 개 만난다? 그치, 오직 한 개 만난다. 한 개만 만난다.
자,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출발. 세로선 거서 한 개만 만나는 거만 찾아야 돼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네, 직접 해보세요. 세로선 거서 하나 만나는 거. 무조건 하나만 만나야 돼요. 하나가 만나지 않는 게 있으면 틀린 거야. 어딜 그어도 하나만 만나야 되는 거야. 됐어요? 자, 해볼까요? 얘들아, 기억 함수 맞아요? 틀려요? 자, 요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기억 같은 걸 처음 보죠, 지금. 얘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일단 몇 개 맞나? 하나 만나죠? 여기도 몇 개 만나? 하나 만나요, 다. 자, 여기 몇 개 만나면은, 여긴 지금 만나는 거고요. 여긴 지금 뚫려 있어서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럼 몇 개 만나요? 이것도 하나 만나는 거야. 얘도 하나 만나죠? 그래서 얘는 함수 맞아요. 그러니까 세로선 거서 하나만 만나니까. 다 한 개만 만나니까. 다 한 개씩 만난다. 그 다음, 니은은? 이거 몇 개 만나요? 두 개 만나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도 0개 만나요. 이런 게 있어서 안 된다고. 0개나 2개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디귿 몇 개 만나요? 2개 만나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0개도 만나요. 안 돼요. 자, 얘들아, 이거 디귿 무슨 방정식이에요? 원의 방정식이죠. 자, 원의 방정식 함수도 아니다? 원은 함수가 아니에요. 오케이? 요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죠.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은 애초에 함수가 아닙니다.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리을. 얘는 세로선 그어서 하나 만나요, 안 만나요? 하나 만나는데 여기 몇 개 만나요? 여기 몇 개 만나요, 여기? 다 만나는 거 아니야? 다 만나는 거야. 이거 엄청 많이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무한개 만나죠? 안 돼요, 이거. 그래서 답이 기억밖에 없어요. 오케이?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만나는 게 아닌 거 나오면 그냥 틀린 거야. 엮어줄게?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일단 1대1 함수, 1대1 대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구분을 이제 좀 하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이제 함수를 여러 가지를 배울 거야. 자, 먼저 1대1 함수는요. 함수 fx에서 정역 x의 위미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그때 모든, 그러니까 이 이면은 그냥 모든 원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든 원소 중에서 그 두 개를 선정했을 때 거기서 x1과 x2가 다를 때 fx1과 fx2가 다르다. 요거 밑줄 하시고 요걸 익혀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1대1 함수라고 얘기하면 x1, x2가 다를 때 fx1과 fx2가 다르다라고 익혀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 멘트가 나오면 아, 이게 1대1 함수구나 라고 느껴야 돼요. 요거 나오면. 그래서 요거 익혀두셔야 돼요. 보통 이거를 귀찮다고 안 익혀두던데 익혀두시고요. 자, 그래서 네, 요게 이제 일단 1대1 함수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 1, 2, 3이 있어요. 근데 얘네 둘이 서로 지금 다른 원소잖아요. 그래서 요걸 x1이라 치고 이걸 x2라 치면 얘가 대응하는 원소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응하는 원소가 이건 뭐가 되겠어요? 얘가 지금 F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친구는 얘가 F, X1이겠죠? 이 친구는 FX2겠죠? 그러니까 얘가 다르면 얘가 다르다. 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여태까지 배운 거랑 뭐가 다른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뭐가 다른 거냐면 만약에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일로 가요. 그럼 fx1과 fx가 어떻게 돼요? 같아지겠죠?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은 여기서 만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y도 두 개를 이제 만나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1대1 함수는 어떻게 된다? x도 하나씩만 대응하지만 y도 하나씩 대응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요게 조금 포인트가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제 3도 가야 될 거 아니야? 3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 간다고 칩시다. 근데 요거 남는 거 있잖아요.
여기 지금 y가 남잖아요. 얘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1대1 함수에서는 1개짜리도 상관없고 0개도 상관없는데 2개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y 입장에서는 1개만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뭐 예시를 들어주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네, 이렇게 한번 그어봅시다. 이 정도로. 저기서 그은 게 지금 네, 이렇게 그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fx1과 fx2가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오케이? 그래서 1대1 대응은 어떻게 된다? x1, x2가 다를 때 fx1, fx2도 다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대우하면 어떻게 돼요? 대우하면 fx1과 fx2가 같으면 이렇게 되죠. 대우 우리 알죠? 요거 부정해서 여기다 두면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2가 같다. 이렇게 나와도 1대1 함수예요. 오케이? 문제에서 얘로 나올 수도 있고 얘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문제에서 낼 수 있어요. 어떤 걸? 얘가 1대1 함수냐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1대1 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세로선에서 하나는 무조건 만나야 돼요. 왜냐면 함수여야 되니까. 일단 1대1 함수는 함수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때 가로선을 그었을 때 얘 몇 개 만나요? 1개 만나죠. 맞아요? 이건 상관이 없어요. 이건 상관이 없어. 그리고 0개 만나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 x 값을 넣었어요. 뭐 1을 넣었어? 그럼 얘 b가 나왔죠. 1을 넣어서 b가 나왔다. 문제 있어 없어요?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y가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뭐 c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c. 그럼 얘는 지금 c 만나는 거 있어 없어? 없죠.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가로선 그어서 어떻게 된다? 0개 아니면 1개 만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로선 그어서 어떻게 된다? 0개 아니면 1개 만난다. 0개, 1개.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착하는 게 몇 개? 여기도 0개 아니면 1개가 도착을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요렇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0개 아니면 하나가 도착을 해야 된다. 네. 요렇게 체크해주면 좀 좋겠죠? 그러니까 여기 도착하는 이 원소가 0개 아니면 1개다. 됐죠? 그러니까 어떤 게 안 된다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함수 맞죠? 세로선 그어서 하나니까. 근데 가로선 그었어요. x1이 있고 x2가 있어. 이거 지금 다른 거 보이죠? x1과 x2가 달라. 근데 얘가 y는 fx 이렇게 두면 x1 넣으면 fx1 되잖아요. 그래서 y 값이 fx1 되고 얘도 x2 넣으면 fx2 돼요. 그래서 이 두 친구가 어때요? 지금 같죠? 이러면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가로선 그어서 2개 이런 거 만나면 안 돼. 그러니까 1개나 0개 상관없는데 2개 이상이 만나면 안 된다. 따라왔어요? 요 정도. 요건 안 되는 예시고요. 자, 그다음에 1대1 대응. 1대1 대응은요. 1대1 함수보다 조금 더 조건이 많아요. 1대1 일단 1대1이기 때문에 1대1 함수고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요. 다시 뭐라고요?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1대1 대응이 뭐냐 하면 1대1 함수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1대1 함수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다. 1대1 함수가 뭔데요? 아까 얘기한 겁니다.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x1,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요거예요. 근데 그걸 만족하면서도 공역과 치역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자, 우리 공역과 치역이 뭔지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뭐였죠? 맨 왼쪽이? 정의역이었어요. 정의역. 그 다음에 오른쪽이 공역이었어요. 기억나죠? 근데 치역이 뭐였냐면 함수값 전체 집합이라 했거든요. 함수값 전체 집합. 즉 치역은 얘네들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얘는 치역이 뭐예요? 치역의 원소가 A, B, D가 되는 거야. 그치? 근데 공역의 원소는 A, B, C, D가 돼요. 그럼 이건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를 수 있는 거야. 그쵸? 근데 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정의역 여전히 1, 2, 3이고 그 다음에 공역이 집합 A, B, C야. 근데 얘 치역 뭐예요? A, B, C 다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게 치역이 되죠. 이게 치역이 되고 요 바깥이 공역이 되죠.
그러면 똑같아요, 달라요? 이거 지금 똑같다고. 그래서 공역과 체역이 같으면 1대 대응인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체크해 주세요. 그러니까 공역과 체역이 같다. 그러니까 예시 여기다가 들어주면서 공역과 체역이 같다. 같은 겁니다, 같은 거. 둘 다 원소가 똑같기 때문에. 요런 게 1대1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건 물어볼게요. 얘들아, 그러면 이거는 1대1 함수가 될까 안 될까? 1대1 함수는 정의가 뭐였어요? x1, x2가 다르면 fx1, fx2가 다르다. 즉 서로 다른 거를 목표로 하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걸 원소로 가지는 거죠. 그렇죠? 다른 걸 함수값으로 가지는 거죠. 그러면 얘네는 지금 겹치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1대1 함수 되는 거예요. 이것도 1대1 함수가 돼요. 근데 1대1 함수가 둘 다 되는데 단 얘는 1대1 대응도 되는 거예요. 왜? 공역과 체역이 같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해서 1대1 함수는 도착하는, 그러니까 요 화살표의 개수가 0개 아니면 1개인데 얘는 무조건 1개만 도착해요. 그 차이가 있어요. 얘는 1개만 도착하는 거예요. 오케이? 얘는 0개 아니면 1개 도착하는데 얘는 하나만 도착한다. 그래서 1대1 함수, 미안해요. 요거 좀 내가 잘못 적었나요? 급하게 적다가 요거 바꿔주세요. 쏘리. 요거 1대1 대응이 1대1 함수에 속하는 겁니다. 쏘리. 1대1 대응이 1대1 함수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1대1 대응만 되고, 1대1 대응이 되고 1대1 함수는 얘네 둘 다 1대1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안에 거기서 1대1 대응은 공역과 치역까지 같으면 1대1 대응인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이 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어요. 얘들아, 얘는 세로선 거에서 하나 만나는 건 맞죠? 그쵸? 이거 함수예요. 근데 그 함수 중에서 가로선 거에서 몇 개 만나요? 하나 만나는데 0개 만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0개 만나는 거 없죠? 그러면 모두 하나씩은 만나는 거야. 1대1 대응하는 거야. 무조건 좌우가 똑같이 대응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하나씩 똑같이 대응을 한다. 그래서 남는 게 있을 수도 있다. 안 남는다. 이런 거는 다 1대1 함수고, 그리고 아예 안 남는 거는 1대1 대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는 건, 이 친구 1대1 함수는 가로선 거에서 몇 개 만난다? 0개 아니면 1개 만난다요. 오케이? 근데 1대1 대응은 가로선 거에서 하나만 만나야 돼요. 그래서 얘는 가로선을 긋는 거고, 그때 0개, 1개, 얘는 1개 만난다. 이거 구분해 주시고요. 가로선 왜 긋는 거야? y는 해서 y 값이 몇 개 만나나 보려고 이쪽을 보는 거예요. 따라왔어요? 이렇게 구분해 주세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문제 봅시다. 일단 이거부터 봅시다. 자, 5번. 자, 다음 중 실수 전체 집합 R에서 R로의 1대1 대응, 1대1 함수는? 자, 일단 요 말이 무슨 말인지부터 이해를 합시다. 자, 실수 전체 집합 R에서 R로, 요게 뭔 소리냐면, 여기 R이라는 집합이 있고 R이라는 집합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함수가 있을 거야. 근데 이게 실수가 그냥 모두 있고 얘도 그냥 모두 있다는 거야. 뭐 마이너스 1이든 0이든 뭐 루트 3이든 다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때 1대1 함수를 찾으라고 했어요. 자, 얘들아, 1대1 함수는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냥 숫자를 대입해가지고는 잘 보여요, 안 보여?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얘 어쩔 수 없어요. 얘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그래프 그리셔야 됩니다. 근데 당연히 조금 쉽진 않아요. 처음 보면 좀 쉽진 않은데 이제 이런 그래프를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1번 요 절대값 딱 하나 있는 그래프 있잖아요. 요거 절대값 x-1 이렇게 돼 있을 거거든요. 잘 들으세요. 이거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그러니까 그림 방법만 먼저 알려주면, 몇 넣어서 0인지 찾으면 돼요. 몇 넣어서 0이에요? 2 넣어서 0이죠. 그러면 2 넣었을 때 y가 0 돼서 해서 2 넣었을 때 0이 되니까 1번은, 그러니까 fx는 얘는 2,0을 꼭지점으로 하고 V자를 그리면 됩니다. 예, 요거는 제가 나중에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 건데 2,0을 찍고 V자 그리면 돼요. 이 절대값 함수는.
근데 왜 그런 건지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주면 이 친구가 실제로 절대값 함수는 분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안에가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해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2보다 작을 때랑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3 이런 게 들어가면 양수죠. 근데 양수가 들어가면 그대로 나와 반대로 나와. 절대값 안에가. 그대로 나오죠.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3 같은 거 들어가면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런 거. 숫자가. 근데 2보다 작은 거 들어갔어.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러면 얘는 부호가 반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친구가. 이렇게 해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그린 거냐면 2 넣으면 몇 대요? 0 되죠. 그래서 2콤마형 지나가. 2 넣으면 0이니까. 근데 2보다 오른쪽. 이게 지금 x가 2거든요. 여기보다 지금 오른쪽 여기서 x가 2보다 큰 거에서는 기울기가 1짜리로 그리는 거야. 1대 1 이렇게 해서 그리는 거야. 1분의 1 해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뭐 대략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이 지금 2를 여기가 2까지잖아요. 그러니까 2를 넣어보면 0이 되거든요. 얘도. 그래서 얘도 2콤마형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기울기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 익혀두면 좋은 게, 자, 요거는 제가 미리 하나 알려드릴게요. 앞으로 이런 게 나오면, 요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요거 나오면, 꼭지점이 a, b인 절대값 함수예요. 네, 요거는 뭐 그림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나중에 필요하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저렇게 그리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1대1 함수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1대1 함수는 얘들아 가로선 그어서 어떻게 돼야 된다 했어요? 몇 개 만난다? 가로선 그어서 한 개 만난다요. 한 개. 가로선 그어서 한 개 만난다. 당연히 세로선 그어서 한 개는 무조건 만나야 되는 거야, 함수니까. 자, 그러면 얘는 가로선 그어서 한 개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 요 그릴 때 2,0을 꼭지점을 하면 절대값 함수다. 그럼 보면 가로선 그어서 바로 안 만나니까 적응되면 별로 안 걸려. 그 다음에 2번 뭐라고 돼 있어? 쟤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죠. 2차 함수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잖아. 맞아요? 그럼 이건 가로선 그어서 몇 개 만나? 2개 만나죠? 얘 틀린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한 개만 만나지 않으니까. 미안해요. 요거 1대1 함수니까 한 개 만난다가 아니네요. 한 개 또는 0개 만난다죠. 쏘리. 0개 또는 한 개라고 할게요. 0개 또는 한 개 만난다. 1대1 대응이 한 개 만나는 거고요. 그래서 뭐 2개 만나니까 안 되는 거고, 쟤는. 얘도 마찬가지로 2번도 어떻게 된다? 2개 만나니까 안 되는 겁니다. 틀린 거고요. 자, 3번인데요. 3번은 좀 이따가 알려줄 거야. 이따 알려줄 건데 상수함수라고 해서 저 친구가 어떤 녀석이냐면 잘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제 fx가 7이잖아요. 그럼 1 넣으면 몇이에요? 7이죠. 맞아요? 1 넣으면 7이죠. 2 넣으면 몇이에요? 2 넣어도 7이죠. 3 넣어도 몇이에요? 7이죠. 이런 형태거든요. 이제 상수함수가 y가 오직 하나만 만나는 거예요.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그래서 이 형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3번은 이렇게 그려지는데 y는 7 이렇게 그려지는데 얘가 왜 이렇게 그려지냐면 1 넣으면 몇이에요? 7이잖아요. 그래서 x에 1 넣어서 7 된 거예요. 그 다음에 x에 2 넣어서 7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다 지나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가로선이에요. 가로선 이거 자체가. 따라하세요? 그래서 요 fx는 7. 이 친구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y는 7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왔어요? 그럼 얘는 가로선 그어서 몇 개 만나? 얘는? 엄청 많이 만나죠?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가로선 그어서 엄청 많이 만나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근데 이거 함수냐고 물어보면 함수 맞을까, 틀릴까? 함수는 뭐죠? 세로선 그어서 몇 개 만나요? 하나 만나요? 하나 만나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이건 함수 돼요. 하나 만나니까, 오직.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4번은 뭐라고 돼 있어? 자, 이 녀석을 아마
거의 못 봤을 텐데 여러분들 가우스 함수 아는 사람? 그러니까 접해 본 사람? 안 접해 봤어요? 한 번도? 너는 안 가르쳐줘? 혹시 학교에서? 가우스 함수? 그래요? 가우스 함수가 뭐냐면 여기 써 있어요. 여기 정의가. 요걸 만족하는 게 이 가우스 함수거든요. 뭐라고 돼 있어?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이다. 요거 밑줄 치시고요. 밑줄 쳐놓고 저 친구의 이 4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들어서 좀 얘기를 할게요. 가우스 3.1이 있어요. 얘가 뭐가 되냐면 수직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3이 있으면 4가 이렇게 있으면 3.1이 한 이쯤 있잖아. 그러니까 얘보다 크지 않은이 뭐냐면 여기보다 크지 않은, 그러니까 작거나 같은이요. 크지 않은, 작거나 같은 여기 중에서 가장 큰 거를 찾으래요. 가장 큰 정수 3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 3이 되는 겁니다. 요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가우스 3.4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얘도 3.4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된다? 여기서 작거나 같은 이 친구 중에 가장 큰 원소가 뭐가 되는 거야? 이거 되는 거야, 이거 3. 따라왔어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4야. 4는 어떻게 될까? 4보다 크지 않은 이잖아. 그럼 작거나 같으냐? 4보다 작거나 같은 거에서 가장 최대는 4겠죠? 따라서 얘는 4예요. 오케이?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를 그러면 가우스 3도 이제 3일 거 아니에요? 같은 이유로.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냐면 얘네들의 정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정수 부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은 3 더하기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정수 부분이 3인 거고 3.1은 3 더하기 0.1이잖아. 그래서 정수인 부분이 3인 거야. 그 다음에 3.4도 정수인 부분이 3. 4는 정수인 부분이 4인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얘는 이제 어떻게 그려지냐면 4번 그림은 좀 익혀두세요. 이거는 4번하고 5번은 이제 좀 익혀둬야 되는데 이 친구 이제 어떻게 그리냐면 0을 넣었을 때는 몇이 하면 0이 돼. 그죠? 그러니까 이게 크지 않으니 헷갈리면 작거나 같으니 하죠. 그래서 0을 넣었을 때 0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몇이야? 0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 그 다음에 0.5 넣으면 어떻게 돼요? 0.5 넣어도 작거나 같은 최대는 0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0부터 가서 1이 됐어요. 그럼 1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얘는 1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니까 1이 되겠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쭉 됐다가 1부터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1 되는 거야. 이 친구가 1. 그 다음에 1을 넣었을 때 1이고 1.5를 넣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1.5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 1이죠. 그럼 1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언제까지? 2 전까지 또 돼요. 근데 또 2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또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단 모양이 됩니다. 이런 모양이 돼요. 계단 모양. 그래서 이 계단 모양이 쭉쭉쭉 이어져서 이렇게 쭉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왼쪽에도 똑같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가우스 함수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이게 y는 가우스 x라고 해요. y는 가우스 x. 근데 이거 그리는 방법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리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자,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여기다가 살짝 그릴게요. 이거 이 함수랑은 상관없는데 살짝 그리면 이 친구가 뭐냐면 y는 x거든요. y는 x인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하나씩만 내리면 계단을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y는 x에서 조금씩 내려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우스 x는 이렇게도 느끼고 x의 정수 부분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정의를 이렇게 해도 됩니다. 네,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나 5번 갈게요. 네, 그럼 4번은 어떻게 돼요? 가로선 그었을 때 안 만날 때 있고
여기서는 엄청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이거. 근데 이제 함수는 되는 겁니다. 왜냐면 세로선, 거선 다 하나 만나기 때문에. 함수는 돼요. 그 다음에 5번은 얘는 지금은 많이 나오는 함수는 아닌데 이 세제곱짜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그냥 알아두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나중에 수학 2 할 때 나올 건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얘는 함수 맞아요. 일단 세로선 그어서 하나 맞고요. 가로선 그어서도 하나만 만나요. 여기는 뭐죠? 여기도 하나 만나요. 여기도 딱 0,0만 만나서 하나 만나요. 그래서 하나 만나니까 얘는 맞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돼요. 그래서 4번, 5번은 함수, 1번, 4번, 5번은 어느 정도 함수를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렇게 생겼다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6번. 네, 여러분들 6번하고 7번 별표 쳐주시고요.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실전에서. 6번, 7번. 자, 6번은요. 두 집합이 1대1 대응이래요. 그래서 두 집합에 대해서 함수가 1대1 대응이래요. 그때 A 더하기 B를 구하는 건데 잘 봐요. 자, 얘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되냐면 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죠. 맞아요? 그럼 이거는 x는 마이너스 1부터 x는 2까지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얘도 y는 마이너스 2부터 y는 7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놔요. 자, 근데 x는 내가 세로선이라 해서 가로선을 했어요. x는 세로선이라 했죠. 요게 x는이라 했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이렇게 써놓고 2니까 한 요 정도에 x는 2를 이렇게 써놔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로선으로 그리면 돼요. x는 마이너스 1과 x는 2를 그려놓는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죠. y는 마이너스. 이렇게 하고요. y는 7이.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러면 아마 직사각형이 하나가 만들어질 거야. 네,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좀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 문제라고 해놓고 이렇게 푸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예요. 패턴 문제. 그래서 일단 가로선 2개, 세로선 2개를 그려놓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푸는 방법부터 얘기를 해줄게요. 자, 함수가 뭐예요? 1대1 대응이래요. 자, 1대1 대응이 나와야 되고요. 자, 1대1 대응이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무조건 요 경우밖에 없어요. 자, 이거 기울기가 지금 양수예요, 음수예요? 기울기가 음수죠? 기울기가 0보다 작다 해놓으시고요. 얘들아, 기울기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생겼니? 이렇게 생겼니? 첫 번째요, 두 번째요. 기울기 0보다 작으면. 잘 기억 안 나요? 요게 기울기 음수야. 오케이? 요게 첫 번째. 그래서 기울기 이게 양수야. 기울기 음수가 뭐 마이너스 1분의 1 뭐 이런 거. 얘는 기울기 양수가 1분의 1 이런 거. 그래서 기울기 음수가 요렇게 생긴 거예요. 네, 요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그리면 돼요.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자, 하는 방법은 여기랑 그냥 쭉 이어주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풀이부터 갈게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마이너스 1, 몇 지나요? 7 지나는 거 맞아요? 오케이? 마이너스 1, 7을 지나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뭘 지나요? 2, 마이너스 1을 지나요. 따라왔어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얘는 이 함수가 얘를 지나잖아. 그쵸? 그럼 그냥 대입하면 되죠? 대입하면 어떻게 돼야 해요? y는 이 친구가 y는 ax 플러스 b니까 이거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 7이면 7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2 넣으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는 2a 플러스 b죠. 그래서 이 친구는 마이너스 1, 7을 대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2, -1를 대입한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풀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입해서 요거 연립하면 그냥 답이에요. 계산하면 위에서 아래를 빼면 9는 -3a가 되니까 a가 이제 -3입니다. 네. 하고 b는 뭐가 된다? 0보다 작으니까 맞는 거고요. -3 넣으면 3이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1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근데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잘 봐요. 자, 왜 그런지 이유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잘 봐요. 이게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내가 이렇게 그렸어요. 함수를. 그러니까 정의역이 어디야 지금? -1부터 2까지잖아. 그럼 정의역은, 여러분들 정의역을 어떻게 느껴야 되냐면, 느낄 때 이 영역 자체가 정의역이라고 느껴야 돼. 여기가 정의역이에요. x의 영역이. 이게 정의역. 따라왔어요? 그 다음에 치역이 뭐냐면, 요 y는, 이 공역이 뭐냐면, 여기가 공역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정의역과 공역 상태에 따라서 정의역은 그러면 이 안에 x가 올 수밖에 없고, 공역은 이 안에 y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네모 안에서만 그려질 수밖에 없어, 함수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네모 안에서만 그려지는데, 그때 만약에 이 빨간색처럼 그려졌어요. 이 함수가 빨간색처럼 그려졌어. 그럼 뭐가 문제냐면, 함수의 정의가 뭐였어요? 함수의 정의? x의 각 원소에 대해 y가 하나씩만 대응이잖아. 그치? 0개 대응하는 거 2개 대응하는 게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x 요거 -1일 때 하나 대응하죠. 그 다음에 살짝 오른쪽 가도 하나 대응하죠. 근데 여기에서 대응하는 거 있어 없어? 빨간색으로. 없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정의역을 다 감싸야 돼.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다 감싸게끔 빨간색이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틀렸고요. 이건 함수가 아닌 거고. 왜냐면 정의역이 이제 다 정의가 안 됐으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될 수 있잖아. 그럼 얘는 함수 돼야 안 돼요? 세로선 만나서 지금 다 하나씩 만나죠? 파란색은. 맞아요? 근데 1대 대응해야 돼요. 1대 대응은 그것뿐만 아니라 뭐도 돼야 돼요? 함수뿐만 아니라 공역과 치역도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면서 공역 치역, 1대1 함수면서 공역 치역 같아야 되죠. 얘는 1대1 함수면서 공역 치역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얘는 쌤이 지금 1차 함수로 그렸으니까 1대1 함수는 맞아요. 왜냐면 가로선 거서 하나는 만나거든 지금 다. 근데 문제는 얘가 공역이 어디냐 하면 여기가 공역이에요. 왜냐면 y의 범위가 공역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집합 y가 공역이기 때문에 이게 공역인데, 여기선 얘 입장에선 치역이 얘가 돼요. 함수값들의 범위.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역을 어떻게 느껴야 되냐면, 함수값들의 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y값들, 그러니까 이렇게 그었을 때 이 y값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게 치역이에요. 오케이? 치역이 뭐라고요? 함수값들의 집합, y값들의 모임이에요. 따라왔어요? 그래서 얘는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달라요. 지금 현재 달라요. 이래서 안 돼요. 그래서 노란색밖에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요 부분밖에 안 된다. 준혁아, 지금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있죠? 있어요? 있지 않아요? 괜찮아?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 지금은 되는 데는 뭐야? 나중에 안 될 예정이라는 거야? 바로바로 복습하세요. 이거 좀 어렵죠, 여기는? 근데 푸는 방법 자체는 쉬워요. 그냥 이 끝에 연결해서 그냥 계산하면 돼. 근데 문제가 어려워지면 좀 변경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걸 신경 쓰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문제는 다 이렇게 풀긴 합니다. 끝에 이어가지고. 오케이? 얘기할 거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왜 연결하는지 알겠죠? 맞아요. 왜냐면 X범위도 다 Y범위 다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렇게 해서 해주는데, 얘 기울기가 음수라서 이렇게 된 거고요. 기울기 양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그으면 돼요. 기울기 양수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그리는 두 번째 방법. 어떻게 되냐면, 얘가 지금 차이가 몇이에요? 마이너스 3이죠. 맞아요? 얘 차이가 몇이에요? 9죠. 맞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9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9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나는 한 점이 뭐예요? 뭐 마이너스 1,7 같은 거 이렇게 지나죠? 플러스 1, 플러스 7 이렇게 돼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4 이렇게 해서 구해도 됩니다. a랑 b를. 네,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든. 네. 그래서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이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대입해서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네, 쌤은 함수가 좀 적응이 된 편이기 때문에 이걸로 가는데 네, 뭐 둘 다 연습을 해보세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7번. 자, 1대1 대응이에요. 자, 1대1 대응은요. 지울게요. 이 친구는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절대값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분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분리해야 되냐면 얘가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분리를 하면 그래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랑 x가 1보다 작은 걸로 분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가 양수죠. 얘가 양수죠. 그러면 그대로 나와 반대로 나와? 그대로 나올 거 아니야. 해서 그대로 써주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는 부호가 어때요? 반대죠, 반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음수기 때문에 부호 반대로 나와요. 그래서 얘는 부호 반대로 나오니까 여기를 플러스로 바꾸고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이 친구를 뭐라고 한다? fx는 마이너스 k 플러스 1 네, 묶는 겁니다. 1 마이너스 k라고 할게요. 1 마이너스 k x 그 다음에 네, 요거끼리 묶으면 2 플러스 k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kx랑 1이니까 1kx 1 더하기 kx 그 다음에 2랑 마이너스 k니까 2 마이너스 k 이렇게 해서 x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돼요. 그게 이제 1대1 대응이었는데 자 1대1 대응은 어떻게 돼요? 1대1 대응은 아까 얘기했듯이 가로선 것을 몇 개 만나야 돼요? 한 개만 만나야 돼요. 오케이? 그렇게 그려줘야 되는데 이 친구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사실 맞아요? 근데 하나 얘기해 줄 게 있어요. 중요한 거. 얘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요거 절대값 함수 돼 있죠. 절대값 함수는 무조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았고요. 끊어지지 않은 함수고요. 절대값 함수는. 그러니까 절대값이 들어있는 함수를 얘기하는 거야. 절대값이 들어있는 함수는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는 끊어지지는 않고요. 꺾일 수 있습니다. 꺾여져 있을 수 있어요. 꺾여져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야.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는 웬만하면 끊어지지 절대 안 끊어지고요. 꺾일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끊어지지 않았고 꺾일 수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생각한다? 이 친구는 무조건 안 꺾인 상태예요. 그래서 잘 봐요. 얘들아, 이거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1 대입하면 둘 다 사라지죠. 맞아요? 그리고 1 대입하면 3이죠. 그래서 1,3을 똑같이 지나가요. 지금 보면. 맞아요? 1,3을 똑같이 지나가고요. 그래서 대입해서 1,3이 지나간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x는 1이거든요. 그럼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잘 봐요. 이게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쪽 기울기를 봐야 되는데 기울기가 음수면 이렇게 생겼다 했잖아요. 기울기가 양수면 이렇게 생겼다 했잖아. 그래서 네 가지 형태를 봐야 돼요. 우리는 x는 1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요렇게 꺾였어. 플러스인지 기울기가 아니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지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기울기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인지인데
여기에서 1대1 대응은 요런 데밖에 안 됩니다. 여기는 지금 두 개 만나니까 안 되고 여기는 두 개 만나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얘네만 돼요. 요것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정리하면 이 두 개만 되니까 얘는 뭐가 돼야 된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됩니다. 뭐래. 미안해요. 기울기의 곱이 0보다 크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양수, 음수니까 기울기의 곱이 0보다 크면 돼요. 그래서 기울기의 곱이 0보다 크다로 풀어주시면 돼요. 근데 사실 정확하게 할 때는 당연히 x는 1 하고 여기 1,3 찍고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정도 하시고 그럼 기울기의 곱이 얘네 곱하는 거죠. 그래서 1-k 곱하기 1 플러스 k가 뭐가 된다? 0보다 크다로 풀어주시면 돼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최고차함계수가 여기가 음수면 바로 못 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k 플러스 1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이렇게 바꿔야 돼요. 부등호 방향.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양변에 곱해가지고 바꾼 겁니다. 그럼 이 친구가 뭐가 되냐?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다. 그래서 3번이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항등함수랑 상수함수 이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항등함수 정의를 먼저 봅시다. 뭐라고 돼 있어요? 함수 f 땡땡 x가 x로 갈 때 이 함수가 얘는 x에서 x로 갈 때를 얘기하는 거야. x에서 x로 갈 때 정의역 원소, 각 원소 x에 대해서 그 자신인 x가 대응하는 함수라고 해요. 이 함수를 이제 항등함수라고 하거든요. 오케이? 그걸 항등함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이 오는 거야. 요거 지금 요 항등함수를 여기다가 지금 그려주세요. 여기다가 요거를 여기다가 그려주시고 항등함수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수정은 좀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래서 여기 지금 항등함수 표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 그대로 따라가면 그러면 이제 x를 넣으면 x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항등함수는. 그러니까 항등이라는 게 둘이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1을 넣으면 1이 나오고 2를 넣으면 2가 나오고 3을 넣으면 3이 나오는 함수예요. 그럼 그거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우리가 얘들아 저번 함수 살짝 복습하면 x 있고 y 있었어. f 있었어. 이거 함수를 어떻게 표현했죠? y는 뭐라고 했죠? x를 f에 적용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fx 이렇게 나타냈던 게 기억나? 그래서 x를 넣으면 y가 나온다? 요걸로 기억해야 돼요, 함수. 오케이? 이렇게 기억하고 그럼 얘도 똑같이 어떻게 했어요? 얘는 뭐라고 쓰면 돼? f에 의해서 x가 어디로 가는 거야? x로 가겠죠? 그래서 이게 항등함수예요. 오케이? 그래서 항등함수 어떻게 써있다? 이렇게 써있는 그러니까 1을 넣으면 1 나오고 2를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고 오케이? 그래서 이게 항등함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살짝 요 i로 쓸 수도 있는데 뭐 항등함수 보통 i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그 정도 그냥 추가로 알아두시고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fx가 x라고 알아두시고 뭐야? 자기 자신이 그대로 대응되는 거. 그러니까 각 원소에 그 자신인 x가 대응하는 거. 오케이? 정의역의 각 원소에 그 자신이 대응을 한다. 그래서 fx가 x 또는 뭐라고도 있는다? fx가 뭐랑 똑같아요 항상? 얘들아 fx 뭐랑 똑같다? y랑 똑같다. 오케이? 그래서 y는 x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fx는 x, y는 x 둘 다 알아두세요. 둘 다 항등함수라고 잘 쓰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게 예시가 되냐면 여기 죄송한데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x라고 수정해 주시고 1, 2, 3으로 그냥 왼쪽과 똑같이 수정을 해주세요. x 1, 2, 3으로 수정을 해주시고요. 네, 그냥 바꿔주시고 x 1, 2, 3 여기 맨 위도 x라는 집합이고요. 자 그러면 얘는 항등함수는 뜻이 뭐라고요? 자기 자신이 대응하는 거지. 그럼 1은 어디로 가겠어요?
무조건 1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2는 어디로 가요? 2로 갈 수밖에 없어. 3은 어디로 가요? 3으로 가는 거야. 이게 다야. 오케이?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친구가 뭐가 된다? 항등함수가 된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1대1 대응 1대1 함수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조금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1대1 함수가 뭐였죠? 1대1 함수 정의? x1, x2가 뭐 하면? 같은 면이야 다른 면이야? 다르면 요거라고 했어요. 얘면 뭐라고 했어요? f x1이 뭐랑 다르다? fx2랑 다르다. 아마 여러분들 아직 안 익혔을 텐데 정확하게 익혀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게 뭐다? 1대1 함수예요. 그래서 1대1 함수는 예를 들어 어떤 거라 했죠? 1, 2, 3 이렇게 있고 1, 2, 뭐 3, 4 이렇게 있으면 이 친구가 뭐 이렇게 연결되는데 무조건 한 개만 만난다 아니면 안 만난다 요것만 되지 두 개 이렇게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이런 게 안 된다 했어요. 1대1 함수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1대1 함수고 그러면 1대1 함수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게 있어요? 그 사이에 1대1 대응이라는 게 있는 거야. 1대1 대응은 어떤 거? 이때 이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는 거. 이게 1대1 대응. 공역과 치역이 이 상태에서 같아진다. 얘들 이게 뭐라고요? 1대1 대응이에요. 그럼 이게 1대1 대응인데 생각해봐요.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1, 2, 3, 1, 2, 3으로 놓고 뭐 만들었어? 그냥 쭉 이어줬어. 그럼 이거는 무슨 함수야? 지금 배운 항등함수겠죠. 맞아요. 이게 항등함수야. 그러면 얘들아 뭐가 더 넓은 범위겠어? 지금 배운 거 중에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중에 제일 넓은 거 뭐예요? 제일 제한 조건이 없는 거. 제한이 적은 거. 제한이 적은 게 1대1 함수겠죠. 왜? 얘만 만족하면 되니까. 근데 1대1 대응은 뭐까지 만족해야 돼? 공역과 치역까지 만족해야 되니까 1대1 대응이 1대1 함수의 부분집합이었어. 그쵸? 여기까지 했죠? 근데 항등함수는 그럼 뭐야? 얘는 1대1 대응이 맞아 틀려? 맞아요 틀려? 1대1 대응이 맞죠? 왜? y가 하나씩만 연결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1대1 대응이야. 근데 그 1대1 대응 중에서도 숫자가 모두 같아야 되는 거지. 연결된 숫자가. 그러니까 그 안에 또 항등함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등함수 1대1 대응, 1대1 함수 순서대로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등함수가 가장 좁은 범위고 그 다음에 1대1 대응, 그 다음에 1대1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상수함수 볼게요. 자, 이 친구가 항등함수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함수값을 쓰면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이런 게 항등함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상수함수 뭐라고 써 있어요? fx는 c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c는 상수인데 이때 함수 fx는 y에서 정역의 모든 원소의 공역에 단 하나의 원소가 대응한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얘가 만약에 지금 똑같이 1, 2, 3이 있었어. 1, 2, 3이 있고 1, 2, 3이 있었는데 ABC라고 할까요? ABC라고 하는데 이때 뭐라고 한다? 우리가 그냥 다 한쪽으로만 몰리는 거야. 이게 상수함수야. 오케이? 그러니까 뭐를 넣어도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공역에 단 하나의 원소만 대응하는 거.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얘들아 이게 만약에 F야.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해요? 민성이 이거 어떻게 표현해? F 뭐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얘는? F? 이거 몇이야? 1이죠. 맞아? F1이 뭐가 된다? C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왔어요? 얘는 그러면 F 몇이? 2가 몇이 된다? C가 되는 거예요. 얘는 F3이 C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뭘 넣어도 정역에 있는 뭘 넣어도 C니까 X가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C겠죠. 그러니까 X 결국 어떤 걸 넣어도 항상 C가 된다. 이게 상수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fx가 C 이게 상수함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이 C 자리에 뭐가 들어있어? 예를 들어 7이 들어있다. 그럼 fx는 7 이렇게 돼 있잖아. 이런 것도 상수함수야.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y는 7 이런 거, y는 c 요게 상수함수입니다. 따라서 요것도 둘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이 뭐야? 고정돼 있는 거야. 이게 상수함수는 여기가 고정돼 있어요. 무조건 그냥 숫자로 딱 고정돼 있는 거야. 상수로. 자, 그러면 상수함수의 치역의 원소는 몇 개밖에 될 수가 없어. 우리가 목표가 다 똑같으니까 치역은 뭐라고 했어요? 기억나요? 치역 뭐였는지? 준혁아 치역이 뭐였어요?
그 정 있었는데 짧게 함수값 함수값 전체의 집합이라고 해야 돼요. 오케이, 뭐라고요? 함수값 전체의 집합. 여러분들 아마 앞에 넘겨보면 써 있을 거예요. 치역이 뭐라고요? 함수값 전체의 집합. 그래서 뭐가 된다? 함수값은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함수값은 뭐였어요? x가 연결되는 이 y값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였죠. 이런 게 함수값이지. 근데 함수값이 c밖에 없잖아. 그럼 여기선 치역이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c 하나로. 오케이? 이렇게 한 개가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시는 저기 썼던 것처럼 1, 2, 3을 다 c로 몰아서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여기 이제 예시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일단 문제 잠깐 하나만 먼저 볼게요. 여러분들 필수예제 8번 갑시다. 자, 요 항등함수랑 상수함수 개념으로 그냥 풀어낼 거야. 어떤 친구를? 네, 요거를. 그리고 여러분들 필수예제 8번 보기 전에 잠깐만요. 잠깐만 요거 한 번만 다시 봅시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거 그래프로도 조금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실수 전체 집합이 있다라고 하면 요 y는 x 있잖아요. 여러분들 y는 x 어떻게 그린지 기억나요? y는 x 어떻게 그렸죠? (1) 넣으면 몇이야? 1이죠. 그래서 1,1 지나고 2 넣으면 몇이요? 2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나고 0 넣으면 0이니까 요거를 다 지나는 어떤 게 된다? 요 함수가 y는 x가 되는 거였죠. 맞아요? 그래서 상수함수, 항등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면 저렇게 1, 2, 3만 있으면 딱 이렇게 점만 있는 거. 점만 있는 게 항등함수가 될 수도 있고 요게 항등함수가 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 다른 거여서 항등함수는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수함수는 어떻게 생겼냐? 상수함수는 뭘 넣어도 뭐가 돼요? c가 되었었죠. 그쵸? 맞아요? 그래서 얘는 어떤 걸 넣어도 1을 넣어도 몇이었고 c였고, 2를 넣어도 몇이었고 c였고, 3을 넣어도 몇이었어요? c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친구는 y가 다 몇이야? c죠. 따라서 가로선으로 생겼어요. 이게 상수함수야.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c는 상수. 여러분들 요거 항등함수 쪽에 하나 적어주시고 요거 상수함수 쪽에 요거 하나 적어주세요. 그래서 이 친구가 되고, 그래서 요건 조금 반대로. 그러니까 함수로 나오면 이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점으로 표현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요거 하나만 들으세요. 여기 지금 정의역이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1, 2, 3 돼 있잖아요. 정의역이. 그러면 1, 2, 3밖에 없으면 그냥 x가 1, x가 2, x가 3밖에 없기 때문에 딱 점만 있어요. 만약에 저렇게 있으면. 근데 실수 전체에서 얘기하면 전체 다 그려야 되는 거야. 오케이?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준혁아 지금 얘기 들었어요? 아니, 들어야 돼. 지서봐, 들었어요? 들어야 돼요. 다시 뭐라고요? 정역이 1, 2, 3만 있어요. 1, 2, 3만 있으면 이 점만 찍혀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정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야. 그러면 요게 항등함수인 거야. 구분해야 돼요. 오케이? 실수 전체에서 정의되는 거랑 아닌 거랑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저기서는 1, 2, 3만 되니까 x가 1, x가 2, x가 3 넣은 요 점만 정의가 되는 거고, 아니면 실수 전체가 되는 거고.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점도 상수함수고 요 직선도 상수함수가 되는 겁니다. 구분 잘 해주시길 바래요. 생긴 모양도 기억을 해주세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그러면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자,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됐대요. 그럼 뭐 1, 2, 3, 4, 5, 6, 7, 8 다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 F는 항등함수, G는 상수함수래요. 자, 이거 보자마자 써주세요. 자, 항등함수 식이 어떻게 됐죠? F, X가 뭐라고 했죠? 그치, X 왜? 요게 똑같은 게 나오면 돼요. 요게 똑같은 게 나오면 돼요. 그것만 똑같은 게 나오게끔만 잘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G는 상수함수래. 그럼 이제 G라고 시작해야겠죠? 그럼 얘는 X를 넣어서 뭐예요? 상수함수는 그냥 상수, C라고 쓴다. 하고 C는 상수 이렇게 쓰면 돼요. 요 정도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써놓고 푸는 거야. 상수함수, 항등함수가 나오면 이렇게
정의를 쓰고 생각을 한다. 자, 그러면 항정함수는 뭐예요? 넣으면 자기 자신 나오는 거잖아. 얘는 상수함수는 넣으면 얘가 나오는 거잖아. 얘들아, 뭐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당연히 뭐가 더 쉽겠어? 항정이 더 쉽죠? 그냥 넣으면 똑같은 거 나오니까. 맞아요? 그럼 얘는 F3이 몇이겠어요? 3일 수밖에 없죠. 당연히. 맞아요? 여기 사실 안 나와 있더라도 3일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자신 나오니까. 근데 G3도 몇이래요? G3도 지금 일단 3이래요. 여기 써 있는 게 지금 G3이 3이래요. 그러면 C가 몇일까요? 준이가 C가 몇이에요? GX가 C래. 근데 G3이 3이래. 그럼 C가 몇이야? 다시. 그러니까 상수함수 뜻이 뭐였어요? 뭘 넣어도 항상 똑같은 걸로 간다고. 근데 지금 G3이 몇이래요? C래요. 3 넣었는데 3 나왔대. 그럼 다른 거 넣어도 몇 나오겠어요? 3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무조건 이 C가 3이 되는 거예요. 하나 나오는 순간.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가 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C가 3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얘는 다시 쓸 수 있겠죠. 뭐라고? GX가 앞으로 뭐라고 쓸 수 있다? 3이라고 써도 된다. 왜? C가 3이니까. 여기 3 나왔으니까. 이제 GX가 3, 얘가 FX가 X씩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돼? F5랑 G5랑 더해주면 돼요. 그럼 F5는 뭐야? 지서봐, F5는 뭐야? 항등함수니까. 5는 몇이야? 5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야? G5는 민승아 몇이야? 3이 되죠? 여기 그냥 그대로 그치? 이렇게 나오는 거. 끝. 해서 정답이 뭐가 된다? 5랑 3 더해서 8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봐주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네,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번 갈 건데 이 9번은 여러분들 요 밑에 있는 개념을 하나 더 봐야 돼요. 자, 요 밑에 있는 여러 가지 함수의 개수 요거 봅시다. 개념 하나 더 있죠. 자, 함수 fx가 y로 갈 때 함수의 개수를 셀 거예요. 앞으로 이 개수를 셀 건데 제가 요거는 지금 당장은 크게 강조는 하지 않으나 그래도 지금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나중에 경우의 수 파트 때 한 번 더 나오거든요. 한 번 더 나와요. 근데 그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지금은 요 정도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 봐요. 요즘 공식 있죠? 공식 다 익혀놔야 돼요. 익혀놔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이해로 하는 겁니다. 이해로. 자, 얘들아, x의 집합 원소 개수를 뭐라고 하자고 했어? 지금 x라고 하자고 했고 y를 y라고 하자고 했어. 그래서 이 친구 지금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뭐 위든 옆이든 좀 빈 공간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하나만 해주세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이거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데 실제로 이 함수의 개수 구할 때는 이렇게 그려놓고 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옆에다가 하나 정도 그려두시고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는 제가 예시를 하나 좀 들겠습니다. 예시를 좀 들어서 얘기를 해줄 건데 자, 함수의 개수가 만약에 자, 여기에 1, 2,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A, B, C, D, E가 있어요. 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1, 2, 3, 4, 5라고 할게요. 그냥 쉽게 생각해봐요. 자, 함수의 개수. 자, 이게 함수가 나올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요렇게 뭐 요렇게 자, 이거 함수 돼야 안 돼요? 함수가 되죠. 함수는 x에서 하나씩만 뻗어 나가면 된다 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런 게 함수인데 이게 몇 가지 있을까 다 세는 거예요. 몇 가지 있을까? 경우를 다 세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보이겠죠, 지금은.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잘 봐요. 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자,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있어요? 5가지 있죠. 맞아요. 1은 아무거나 선택 가능하잖아. 그쵸? 그래서 5가지 있어요. 그 다음에 2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거 선택했어. 자, 2가 1 선택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함수. 잘 생각해봐요. 선택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왜? 여기서 뻗어나가면 되지. 여기 만나는 거 상관없잖아요. 여기 만나는 게 안 되는 건 뭐였어요? 1대1이 들어가면 안 됐죠. 오케이? 1대1이 아니고 그냥 함수니까 이렇게 가도 문제 없다고. 그러니까 2가 선택권이 뭐 몇 개 있어요? 2도 5개 있는 거야. 2도 5가지 다 가능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1도 선택권 5가지, 2도 선택권 5가지야. 3은 얘도 5개 다 가능하죠? 그래서 몇 개 되는 거야? 5의 세제곱 되는 거야.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x의 개수 몇 개예요? 3개예요, 3개. 맞아요? 3개인데 이 친구 몇 개예요? 5개예요. 그러면 반대로 하면 돼요. 5의
세제곱, y의 x제곱 이렇게 가면 돼요. 따라서 x의 개수를 x개, 요거를 y개라고 하면 뭐라고 한다? 5의 세제곱, 즉 y의 x제곱개라고 기억하면 돼요. 요 예시에 따라서. 여기까지 괜찮아요? 요거는 조금씩 그려가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그려가면서 하세요. 요거는 네, 살짝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대1 함수의 개수예요. 1대1 함수는 뭐 예를 들어서 똑같아요. 여기서 똑같이 할 건데 이게 지금 네, 함수의 개수 한 거고요. 그 다음에 1대1 함수의 개수요. 그럼 1대1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세면 돼요? 얘들아 1이 몇 가지 가능하니? 5가지 가능하죠 여전히. 1이 5가지 선택이 돼요. 자, 잘 생각해요. 자, 2가 1 선택할 수 있을까 없을까? 1대1 함수면 준혁아 안 되죠? 또 여기에 1대1이 되려면 여기에 y도 하나 아니면 0개만 나야 됐죠. 그래서 얘는 1이 선택하지 못하니까 몇 개 남았어요? 4개 남았으니까 4개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 줄어드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도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다음도 하나가 줄어드는 거죠. 맞아요? 그럼 그 다음도 하나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 3개가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요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이 543에서 요 3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 5 있죠. 그러니까 5에서 일단 출발하는 거야. 이 y에서 출발하는 거야. 오케이? y에서 출발하는데 그때 하나씩 줄이면서 곱해요. 따라왔어요? 하나씩 줄이면서 곱해요. 근데 언제까지 곱한다? 얘가 총 몇 개? 한 번, 두 번, 세 번 했으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온 거 아니야? 그래서 총 3개 곱한 거야.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y부터 저 오른쪽이 5개죠. y부터 5부터 5, 4, 3 하면서 총 x개를 곱했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맨 뒤에 3이랑은 연관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5, 요 5개에서부터 하나, 둘, 셋 하면서 3개 곱하면 돼요. 줄여서 요 정도. 이게 1대1 함수의 개수. 자, 그 다음에 1대1 대응 개수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와요. 1, 2, 3, 4, 5까지 할게요. 1, 2, 3, 4, 5. 1, 2, 3, 4, 5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5가지 있죠? 5가지. 그 다음에 2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있어요? 여기서는 1을 선택을 못하니까 4가지 있죠. 4가지 중에 하나. 맞아요? 그 다음에 3은 2개 이미 선택도 안 했으니까 3가지 중에 하나죠. 3번 여기다 갖다 해봅시다. 2는 몇 가지? 4는 몇 가지? 여기서 2가지밖에 없어 선택권이. 5는 몇 가지? 1가지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5, 4, 3, 1 곱하면 돼요. 이게 뭐다? 1대1 대응의 개수. 해서 이 친구를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5부터 그냥 쭉 곱하면 돼요. 1까지. 그래서 얘는 y부터 쭉 곱하면 돼요.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항등함수의 개수 볼게요. 자, 항등함수의 개수는요. 여러분들 지금 한 개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당연한 거 아닐까요? 왜냐면 항등함수는 이거밖에 없잖아. 다른 거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한 개야 보죠. 그러니까 똑같은 숫자로 다 돼 있으면 한 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상수함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상수함수는 하나로 몰리면 되죠. 그럼 내가 만약에 1을 선택했어. 그럼 몇 개로 몰려요? 뭐 여기로 몰리겠죠. 맞아요? 그러면 2를 선택하면 어디로 몰려요? 2로 다 몰리겠죠. 3을 선택하면 어디로 몰려요? 3으로 다 몰리겠죠. 맞아요? 그럼 상수함수 개수는 몇 개야? y의 개수 따라가는 거야? x 개수 따라가는 거야? y의 개수 따라가는 거죠. 왜냐면 오른쪽에 이 개수만큼 상수함수 개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1로 몰린 거 하나, 2로 몰린 거 하나, 3으로 몰린 거 하나.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로 몰린 거 하나, 2로 몰린 거 하나, 이거니까 5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y의 개수랑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는 직접 함수를 그려가면서 생각해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서 익혀야 돼요. 그냥 익히면 좀 힘들 거야, 이거는. 그려가면서 익히세요. 무조건.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여기는. 왜냐면 나중에 함수의 개수에서 어려운 게 나올 거야. 뭐가 나올 거냐면 막 이런 게 나와. 3이 무조건 2로 간 다음에 개수 세래. 이렇게 고정된 다음에 나오면 이거 외워서 못 풀어요, 절대. 그러니까 외워서 못 풀기 때문에 무조건 그려가면서 해야 돼. 그러니까 요 녀석을 그려서 판단? 그려서 풀기. 그려서 풀어야 됩니다. 이 친구를 무조건. 자, 한 다음에 여러분들 9번 가볼게요. 자, 9번 보시면 1대1 대응 개수, 상등함수 개수, 상수함수의 개수를 뭐라고 하는데? C라고 한대요. 이때 A, B, C를 더해서 계산을 하래요. 자, 그러면 1대1 대응의 개수 구하래요. 자, 이때 잘 봐요.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x에서 x로잖아. 그러면 x에서 x로의 요 뜻이에요. 요 개수. 그러면 요 함수가 1, 2, 3, 4가 왼쪽에도 있고 x가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1, 2, 3, 4로 배치가 되어 있을 거야. 요 상황이야. 이때 1대1 대응 개수, 항등함수 개수, 상수함수 개수 구하래요. 자, 그러면 1대1 대응 개수 어떻게 구했어 아까? 1대1 대응 개수. 얘는 일단 공식부터 써볼까요? 공식이 뭐였죠? 1대1 대응 개수는 여기가 몇 개예요? 4개죠. 맞아요. 4개부터 몇 하면 돼? 그냥 하나씩 줄여서 다 곱하면 돼요. 이게 일단 1대1 대응 개수. 이따가 하는 방법도 다시 얘기할 거야. 항등함수 개수는 몇 개? 여기 같은 거 다 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한 개겠죠. 상수함수 개수는 몇 개요? 상수함수 개수는 오른쪽 개수. 이 y계랑 같으니까 4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공식을 쓰면 1대1 대응 개수는 뭐 y-1에서 어디까지 곱한다? 2, 1까지 곱하고 항등함수 개수는 1개고요. 항수함수 개수는 y, 요 개가 된다. 1개.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이유를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유는 어떻게 된다? 1이 갈 수 있는 게 몇 개? 4가지 있죠? 맞아요? 2가 갈 수 있는 거, 만약에 갔어. 2가 갈 수 있는 거 몇 개? 1대 대응이려면 3개죠. 왜 얘 갈 수 있어? 없어? 이렇게 가면 1대 대응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 둘, 셋. 그래서 3개. 그 다음에 또 갔어. 그러면 남은 3은 남은 2개 중에 선택하니까 또 2개. 그 다음에 4는 남은 하나 중에 선택하니까 또 1개. 이렇게 해서 1대1 대응 개수가 4, 3, 2, 1이 나오는 거야. 항등함수는 어떻게 돼요? 그냥 똑같이만 연결하면 돼요. 그러면 딱 1개 될 수밖에 없고. 자, 상수함수 개수는 어떻게 돼요? 상수함수는 하나로 몰려야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결국 오른쪽에 있는 개수만큼 되겠죠. 그래서 4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오른쪽으로 몰리니까. 1로 몰리든 2로 몰리든 3으로 몰리든 4로 몰리든. 이게 상수함수다. 여러분들 항등함수, 상수함수 개념 다시 한번 잡으십시다. 항등함수 뭐라고요? 뜻이? 항등함수? 정역 x에 대해서 그 자신이 대응한다. 그 자신인 x가 대응한다. 라고 했고요. 상수함수는 뭐라고 했어요? 정역 x에 대해서 공역 단 하나의 원소로만 대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구분하시면 돼요. 엄청 어렵진 않아요. 네.